지난 6월 지방선거로 당선된 단체장 취임 100일을 맞아 준비한 연속 대담 순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의장에 취임하신 지가 이제 100일이 지났는데 지난 시간을 좀 스스로 돌아보고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정신없이 온 것 같습니다. 7월 원구성부터 업무 보고, 그다음 이제 일례 추경 심사,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가 또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도정 질문, 교육 행정 질문, 결산 심사에 이르기까지 정말 정신없이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45분 의원님들이 저마다 열심히 해준 것 같고, 앞으로 이제 10월 임시회 또 정례회가 남아 있는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할 것으로 믿습니다. 네. 100일의 반이 회기였어요. 예, 100일 중에 50일이 이제 회의고,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 한 20일 빼고는 거의 매일 이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기 도의회 의정 슬로건으로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선택을 하셨는데 어떻게 여기에 부합했다라고 보십니까? 뭐 슬로건은 이제 12대 전반기 의회가 가야 될 방향, 또 그리고 이 의지인데요.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뭡니까 이제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극히 구성비가 전국 대비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일자리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좀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고, 또 그다음에 그 기회가 만들어지면 그거에 따른 열매가 도민 전체에게 골고루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행복한 제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12대 전반기 의회는 어쨌든 도민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이자 또 도정도 20년 만에 민주당 도지사인 상황에서 수차례 공언을 하셨거든요. 도정 견제 잘 하겠다 이렇게 공언하셨는데 어떻게 부합하고 계십니까? 뭐 어영부영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나름대로는 이제 어쨌든 의회 본연의 역할, 견제, 감시, 비판은 소홀하지 않을 것이고요. 뭐 여러 의원님들도 상임위 활동이나 또 이번 그 도정 질문을 통해서도 도정 현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지적이 있었고, 또 인사청문회 할 때도 제가 부적격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지사에게 의회 입장을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행부도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 기본적으로 이제 협치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도와줄 건 또 도와줘야 된다 하는 그런 또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통은 잘 되고 있다고?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도정 인사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많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보온 인사다라는 비판도 했었고, 또 아까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그 도의회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그 임명을 강행을 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인사는 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지사가 됐기 때문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나 이제 지사를 선택한 이유는 도민의 기대에 맞는 인사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오영훈 지사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고,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회에서의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존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도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고심이 컸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난번 그 상설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합의를 했고, 또 차제의 의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고요. 제도 개선을 위해서 양 기관이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정무부지사나 서귀포 시장 또 뭐 ICC 제주 대표이사처럼 지방의회 의원 출신인 경우에는 청문회에서 상대적으로 도의원들의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물론 뭐 그런 오해나 지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의회 구성원의 상당수는 그분들하고 인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설령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진 않았을 것이다. 뭐 나름대로 잘 판단해서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분들의 뭐 전문성이라든지 뭐 능력, 도덕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물론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어떤 그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정보 접근의 한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상하게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드러난 문제에 비해서 그 자리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본 궤도에 오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오영훈 지사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현 체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이를테면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공무원의 자질의 문제인지 능력이 문제인지 아니면은 규제가 과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체제가 문제가 있는 건지 또 체제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게 보완이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틀을 확 고쳐야 되는 건지 또 틀을 확 고쳐야 된다 그러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에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충분한 이제 도민과의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해서 마지막 어떤 주민투표의 과정을 거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당위성, 지향 이를테면 이제 책임 행정의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주민 참여 확대라든가 이런 이제 긍정적인 부분만을 말씀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5, 6개의 기초자치단체로 만든다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이제 행정 경비의 증가, 또 공무원 수의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또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수는 뭐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권역은 몇 개의 자치단체가 돼야 맞는 건지. 또 권역은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건지 그러면 청사 위치는 어디에 할 건지 이게 사실은 첩첩산중입니다. 또 하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사실은 이제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이제 주민투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 입장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이 권역을 나누는 것은 도조례로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이 과대동, 과소동 해결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도조례로 가능한데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러면 먼저 하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주어진 권한부터 잘 챙기자. 예.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금 2공항 관련 예산이 반영됐고 또 조만간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 보완 용역 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2공항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 도입해 할 예정인가요? 예, 그동안 의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제 분명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가시적으로 어떤 절차 어디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희룡 지사께서 도민들이 이제 수용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 아니냐는 이런 언급이 있었고 또 반면에 실용적으로 접견하겠다 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사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제주 미래를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끝에 또 다양한 도민들과 대화하면서 설득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사라고 하는 건 지금 오영훈 지사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최근 오영훈 지사가 국제 자유도시 비전에 대해서 시대 변화에 맞게 이제 바꿔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좀 동의를 하시는지요? 글쎄 그게 국제 자유도시가 이게 비전인지 여부가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국제 자유도시라는 거는 제주의 어쩌면 생존 전략이고 발전 전략으로 저는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제 자유도시는 하나의 수단이다. 우리가 이제 목표나 지향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이를테면 이제 국제 평화도시랄까 아니면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 제주랄까 이런 게 비전일 수 있지 않을까. 그 나머지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런데 국제 자유도시가 지향하는 것이 사람과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인데 그에 맞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보완이랄까 환경 조성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걸 닫으면 사람과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하지 말자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오영훈 지사께서도 20개 상장 기업 유치라든가 또 신산업 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주 경제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어떤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약간의 요거는 좀 뭡니까 좀 표현이 의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좀 표현상에 약간 좀 미스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추자도와 제주 동쪽 해상에 대규모 풍력 발전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고 또 과거 제주도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던 태양광 사업 역시 장밋빛 청사진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정책 잘 가고 있다고 보세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맞습니다. 방향은 맞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발전을 해도 이게 매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고 발전기를 멈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 태양광 사업은 이게 사실은 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인지 아니면 뭐 감귤원 폐원 사업인지 모를 정도로 좀 문제점이 많았던 사업이고요. 또 하나 지금 투자도 관련은 우리가 지금 풍력 공유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에너지공사에서 이제 공공주도로 풍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 역시도 제주도가 공공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해당 수역이 우리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이냐, 권한 밖에 있는 것이냐, 이거부터 정확히 정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지역 주민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경관을 비롯한 환경 가치 훼손은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면 제11대 도의회에서 부결됐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지금 주민 발의로 청구가 됐고 또 의장님께서도 대표 발의자로 서명을 하셨어요. 네. 근데 곧 상정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법제처에 의견 제시를 요청을 했더라고요. 보다 이제 뭡니까 우리 안에서 판단하기 이전에 권위 있는 어떤 기관에 어떤 의견을 물어보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게 뭐 지난 11대 의회에서도 뭐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 강원특별법 개정으로 지금 제주만의 특별법 이점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도의회에서도 여기에 대응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출범을 시킬 때 뭐 여러 가지 4,600여 개의 중앙사무를 우리가 이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주만이 뭐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주를 모델로 전국적으로 이제 자치분권을 이제 확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온 것이고요. 이제는 그보다 더 고도의 자치와 권한을 우리가 이양받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쟁점 현안에 대해서 과거처럼 직권 상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하셨거든요. 예, 그건 뭐 앞으로도 제가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이게 해당 의원님들이나 상임위의 심사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처음부터 관리형 의장, 조정형 의장이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직권 상정하기보다는 그 만만치 않게 후유증이 있었잖아요. 예, 당연합니다. 네, 그런 거를 좀 줄이고자 하는 의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 지금 내년 예산안을 짜고 있는데 예산안이 넘어오면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피실 계획이에요? 예, 뭐 예산안이 내년도 예산안이면 뭐 지사의 공약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해당 우리 45분의 의원님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와 무관하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편성된 예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필요한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또 지금은 뭡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난을 타개하는데 실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과감히 줄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끝으로 이제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뭐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조금씩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힘을 모으면 제주도가 더 한층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의회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역 현안과 의정 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앞으로 또 제주의회 잘 이끌어가 주시고 어영부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도정 견제도 철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